그 다음에 역생법, 아는구모, 이게 뭐냐면 상생상극의 변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보면은 처음에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있는 부분을 먼저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디로 가려면 80페이지로 할 겁니다. 그죠? 미리 예습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트릭을 써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그래 목화토금수 오행도 배웠고 그죠? 상생상극도 배웠는데 확장은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도대체 이것 가지고 어디에 써먹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 오행을 가지고도 모든 우리가 테마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근접하게 많이 써먹는 게 직업 분야겠죠. 직업 분야. 그죠? 도대체 직업론으로 분류할 때 오행론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행이라는 게 뭡니까? 천간이 몇 개죠? 천간이 10행이고, 그죠? 10개라고 하지 마죠. 행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지지는요? 12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 총 22행을 5개로 5단계 12행, 5행으로 뭉텅거려서 단순화시킨 게 5행이라는 거예요. 5행. 자, 행이라는 거는 뭔다? 다닌다라는 뜻이죠. 다닌다. 네. 이게 운동성이라는 게 운동. 즉, 이것은 시간 플러스 공간 내지는 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음양을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뭔가 내가 팔자 간지를 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 팔자 간지를 내가 타고 태어났다는 뜻은 그 팔자 간지가 나한테 고정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 8글자를 내가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정 영역이 되면서 일단 픽스되는 기운, 고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상극을 보니까 그것도 무슨 관계였더라? 음양 관계였죠. 짝이다. 여기서 운동성이 발생한다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다면 자, 반대되는 것이 운동성을 준다 했죠.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육춘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재와 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다면 재와 관이 있는데 재는 뭐가 됩니까? 재는 토가 되고, 그죠? 관은 무엇이 된다? 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일주로 태어났다라면 재는 뭐가 돼요? 금이 되고 관은요? 수가 되죠. 자, 토일주로 태어났다. 뭐가 됩니까? 재는 수가 되고 관은 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금일주로 태어났다. 목이 되고 그 다음에 관은 화가 되죠. 그 다음에 수일주로 태어났다. 재는 화가 되고 관은 토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내가 뭔가 일주로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고정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죠. 한자로. 제가 원체 한자를 안 쓰드렸는데 이렇게 주인 주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문의 곡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곡해. 뭔가 이 주인 주자를 씀으로 인해서 아, 내가 주인공처럼 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 근데 우리가 팔자를 보다 보면 일주보다는 일빈팔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책에서 일주라고 적어 놓으니까 아, 내가 주인공인갑다 이러고 다 주인공대로 다 팔자를 풀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번이 미스가 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손님처럼 왔다가 거기에 어울려서 유용성을 주면서 살아가는 팔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이 강하다, 즉 정말 일주의 개념으로 쓴다면 죄를 더 기뻐 쓰겠죠. 그죠? 네, 눈만 뜨면 사람들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돈 된다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죠? 뭔가 주인으로 살려면 죄를 먼저 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1B는 뭐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쩝니까? 무리지어서라도 머리를 쪼아리고 뭐 하겠다? 뭐를 잘 쓰겠다? 관을 더 잘 쓰겠죠. 일주 1빈이 실제로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운에 의해서 내가 일주도 되었다가 또 1빈도 되었다가 하는 거예요. 가변이라는 거예요. 항상 변할 수 있는데 왜 책에서는 일주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그걸 갖다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일주라 적어놔도 일주인 사람도 있고 일빈인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어요. 목일주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라는 게 뭡니까? 가색이죠. 심고 뽑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인연이 오래 가겠어요? 안 오래 가겠어요? 네. 왜? 음양운도의 분을 맞춰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금속회사에 일을 한다면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대간호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일주로 태어났음으로 인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 재와 관을 못 쓴다면 그러면은 뭐를 써야 될 것이냐 보는 게 뭐냐면 식상이라는 거예요. 목의 식상은 뭐다? 화. 그 다음에 화의 식상은 토. 토의 식상은 금. 그죠? 금의 식상은 수. 수의 식상은 모. 요걸 가지고 밥벌이 수단으로 살면 다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행만 배워도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 그러니까 격역에서 보면 그래요.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일주 해놓고 뭐가 안 맞으면 단 신약함으로. 신각신약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죠? 신각신약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 적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사용자가 될 때도 있고, 즉 주인인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노동자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 자, 이거는 주인이 아니라 빈의 개념이라는 비는. 그죠? 어떤 운이 여기 보면 책에 보면 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살이 중하여 용인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목일주인데 살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금이 많다는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수가 하나 있다. 우리가 오행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팔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살이 많아서 살이 중중하여. 격용식으로 따진다면 뭐? 인성을 용한다. 참고로 조금만 크면은 인성을 오면 깝깝합니다. 왜?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니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네. 편인은 좀 더 심하고 정인은 조금 덜 하겠죠. 선생님, 근데 사주에서 정편인을 쓰는 사람들은 그 우리 와서 있잖아요. 정편인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대자연이 주는 거는 짝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복의 개념. 발복의 개념에서는 이 사람이 토를 재로 쓰거나 금을 재로 쓸 때 발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인성을 갖다가 내가 용해서 쓴다라는 말은 그걸 갖다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유지한다. 인성은 무엇의 열쇠가 창고가 되고 재물의 창고,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는 발복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자연에서는. 오히려 막 설치고 다녀야 될 걸 엄마가 니 꼼짝 말고 있어라 해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20살 지나고 30살 됐는데도 밥도 먹여주고 뭐 다 해주고 하면은 애가 활동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눈만 뜨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인성이 발복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보존의 개념이라는 것이지.
밑에 나오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성이 없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같으니 음양 운동의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반면 그것이 유한하다. 그죠? 잠 안 자고 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죠. 극단. 그러니까 이런 건 수운이 와도 수운도 이 인성운을 제대로 사람들은 깝깝하게 쓴다는 거예요. 깝깝하게. 특히 올해 신년, 유년 지나오는데 임계일주들 물어보이소. 미년부터 특히 임일주들 다 답답해가지고 곤란 겪어가지고 허허덕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년부터. 왜? 간목이, 식신이, 임묘, 절지, 태지하니. 답답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재와 관 이게 무엇이 강하다 약하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많이 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양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참새는 작으니까 약한 거죠. 그죠? 이 들판에, 황금 들판에 있는 벼들은 많으니까 큰 거잖아요. 힘이 센 놈이죠. 근데 참새가 이 벼를 무서워합니까? 예? 무서워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이걸 인간 세상으로 딱 들려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벼가 무리인 줄 알아서 딱 가봤더니 보니까 다 벌레 먹어가지고 쭉정이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 피곤한 인생이 되겠죠. 그게 곧 제가 공망 맞은 거, 관이 공망 맞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는 절대 이는 들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내가 목일주, 화일주 정해짐으로 인해서 고정되는 영역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정되는 영역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목일주가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올해 근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올해 근무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정축년, IMF가 정축년에 왔죠. 정축, 그 다음에 무인, 김연년. 자, 요럴 때 어떤 일주들이 제일 힘들어 할까요? 자, 축에는 지금 좀 진도가 좀 팍 나갔는데 12운상사 보면은 뭐가 임무하죠? 경이 임묘한다는 거예요. 네. 정도, 기도 임묘를 하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거는 경이 임묘를 한다는 거예요. 경이. 그죠? 경이 임묘, 절지, 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을 재로 쓰든 관으로 쓰든 식상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갑일주. 힘들었겠죠? 예? 병일주, 정일주. 이게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것만 봐도, 이제 금이 어떻게 돼요? 묘절, 태지로 가니. 그냥 답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금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병정일주일 것이요. 그죠? 금을 관으로 쓰는 사람은 갑을일주. 그 다음에 금을 식상으로 쓰는 사람은 무기일주. 이런 사람들이 저 시대 때 굉장히 힘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걸 보고 우리가 육친상 봐가지고 정일주가 축을 만나면 뭐가 되죠? 육친상? 식신이 되죠, 식신. 와, 식신이 왔으니까 좋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다 골병 든다는 거예요, 골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봅시다. 병갑, 을미, 병신, 정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이때 제일 힘든 사람 누구겠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임묘를 한다?
갑이 임묘하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갑을 갖다가 첫 번째 재로 쓰는 사람 뭡니까? 경신일주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으로 쓰는 사람 무기일주,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상으로 쓰는 사람은 뭐예요? 재관. 임계일주가 이 운에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하더라. 단, 그나마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 조금 나아요. 왜 낫냐면, 요 임에서 뭐가 신에서 뭐가 장생한다? 임수가 장생하니까. 뭔가 활동처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껍죽거릴 일은 있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좀 덜한데, 제일 이제 답답함을 많이 가지는 게 이 임계일주, 임계일주. 관직에 있던 무기일주들은 어떻게 된다? 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관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운만 딱 보고 쫙 펼쳐놓고 아, 요 해에는 무슨 일주들이 다 문점하러 오겠구나. 이게 그냥 답이 나오면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자명해진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목일주인데 토가 많다. 자, 이런 경우에 격용에서는 이 토가 병이다라고 설명을 붙여놨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참새가 이걸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네? 안 두려워하겠죠? 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 내 혼자 몸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만재를 감당하니까 쉽게 말해서 내 혼자 몸으로 다 밭을 갈 수 없으니, 즉 부잣집의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 그죠? 참고로 이런 모양이 뭐 한국은행에 저 위에 올라가 있으신 분도 많아요. 왜? 만재를 다루잖아요. 만재. 자, 여기서는 이게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빈입니까? 빈이죠. 자, 이쪽에 잘 의탁하여 세력이 강한 놈에 어떻게든 의탁하여 살면 그게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한국은행에 높으신 분들한테 절을 꾹뻑꾹뻑 하겠죠. 근데 그 사람 보고 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돈 보고 절하는 겁니까? 그죠? 돈 보고 절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군대에 가면은 별 갖다가 단 차가 딱 이제 있어요. 그 차를 딱 지나가면 그 차에 다들 경례를 붙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경례를 붙이는 겁니까? 차에 달린 별을 보고서 경례를 붙이는 겁니까? 별 보고 경례를 붙인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별을 예를 들어서 3개 다신 분이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계속 장군으로 쳐줍니까? 동네 아저씨가 됩니까? 자, 그게 무엇 때문에 규정이 당한 거예요? 자, 이 지지의 모양새에 의해서 규정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26원에 재관식을 쓰는 저일주들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뭐 경신일주나 목일주 이렇다 하더라도 팔자에 없어서 못 쓰면은 뭐 만약에 경신일주가 간목이 없어서 목이 전혀 없어서 못 쓰는 것 같으면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까? 조금의 영향은 있습니까? 운은 임금이에요. 자기가 그걸 안 쓰면 둔탁하게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운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을 식상으로 쓰는 임계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팔자에 목이 없다, 식상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음식점을 해요. 근데 겁나게 잘해요. 오늘 봤더니 대운에 식상운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단, 가능한 조건은 뭐냐? 단품목 요리라는 거예요. 단품목, 품목이 많지 않은 것. 왜? 팔자 자체에 식상이 없다는 말은 요리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잘하는 거라. 그 운에 빌렸었으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나. 그 운이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된다? 없잖아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병원에가 뭐 식신이 아니고 상가일 때는 단품만 10품만 안 돼요. 그때는 기호식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호식품으로. 예. 주식이 아니라 토가 네네. 흡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인성 있는 데도 있고 식신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네. 높은 직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 원국에 가지고 있는 관이 뚜렷한 사람은 가요. 그러니까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초급에서 중급에서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이 이런 경우에 뚜렷하게 잘 생겼죠. 그죠? 60년 보통 60년 정도 가면은 대운이 거꾸로 돼요. 항상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관을 쓴다니까요. 대운이 뭐 인성은 아니더라도. 그건 왜? 팔자에 이렇게 모양새가 분위를 주어놨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미신 대운 요렇게 완전히 흐르지 않은 이상에는 그냥 관운을 그냥 꾸준히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인성이 잘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관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만약에 60 지나서도 예를 들어서 관운이 살아있다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해요. 선생님 저 팔자가 간지 아니고 사월에 뛰면 그건 없습니다. 아니요, 관과 연계된 걸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아니네. 아니, 그 팔자의 강조된 모양새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팔자의 강조된 모양새대로. 그걸 써야지 오래 길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해드릴 걸 하려고 했어요. 자, 이제 요 과정은 뭔가 고정이 되는 영역이 있구나.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옛날 대가분들이 팔자 해석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어놨느냐 보니까 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일줄은 목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죠? 예? 두 번째, 금이 관이다. 너무 쉽다,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적어놔요? 세 번째, 고로 금속 회사이다. 뭐 꼭 금속 회사만 다 직칭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대별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냐면 네 번째, 수가 약하니 뭐냐면 고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인묘년에 금이 꺾이니 정직한다. 이게 대간원법이라는 거예요. 대간원법.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원래 요 한 줄에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일주가 목이니까 재와 관이 어떻게 된다?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는 뭐다? 토다. 관은 뭐다? 금이다. 그죠? 내가 힘이 좀 실력 행사를 잘할 것 같으면 뭐를 이 사람이 썼겠다? 토를 썼겠죠. 주인으로 산다면. 그죠? 내가 먼저 좀 약하니까 뭐를 썼겠다? 금을 썼다는 거예요. 관직으로. 그죠? 그래서 금이 관인 건 누가 몰라. 그죠? 그래. 금이니까 금속회사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수가 약하니 고관이 아니다. 그렇죠. 인성. 결재권이 약하니 고관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육친을 쓴다면, 예를 들어서 상관에 관을 갖다가 파니까 그때 안 좋아져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뚱맞게 축인묘년에 전직한다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 이 사람은 관을 쓰더라도 경관을 썼겠다는 거예요. 경. 그죠? 경이 어떻게 한다? 인묘, 절지, 태지하니, 이게는 시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이때는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고정된 목이라는 일주를 하나로 고정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고정되더라. 자, 이런 것도
알고 배운 사람들은 보통 기초본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12운성이니 뭐니 이런 걸 좀 육친하고 좀 배우신 분들은 이제 여기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또 엄청 웃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자에 물이 없으니 물장사해라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니는 팔자에 수가 재물이니 물장사해라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 둘 다 수가 재성이라서 그래 적어놨던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를 재성으로 쓰니 이 말이. 그렇죠. 예, 예. 다 무든 기일주를 설명한 거예요. 자, 무일든 기일주든 재를 뭘로 쓴다? 수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 팔자에 수가 나와 있으니까 니는 재성이 수니까 물장사 해라 한 거고, 어떤 팔자는 비겁 태양하니까, 그죠? 비겁의 식상만 왕성하니까 어떻게 한다? 재물 생산이 수는 빠졌지만 물장사하는 게 답이겠다 해서 적어준 거예요. 다 수를 뭐로 쓴다? 재로 쓰기 때문에. 무기일주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표현법만 달리 한 거죠. 자, 그거는 뭐다? 일주가 어떤 오행으로 규정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재관식이라는 게 이미 규정 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행을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장이. 노땅요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성문에 뭐 대발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는데 대발은 없어요. 그건 이제 문서를 가지고 재물을 보존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운에 평하거나 좀 잘 나갔다는 사람들은 인성운 부동산에서 문서의 형태로 직업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존을 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가 토다. 네? 자 일단 잭은 뭐예요? 잭은 수고 그죠? 관은요? 목이잖아요. 자 재물을 다룬다면 이게 뭡니까? 수중이다. 암중이다. 해외다. 그죠? 이렇게 고정이 돼버린 고정이. 그 다음에 야중이다. 야중. 야중이랑 암중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이것을 나의 금전 무대로 삼고 있다면 오래 가고 번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일주라면 뭐 하면 좋겠습니까? 예? 자, 금일주라면 재를 뭐로 쓴다? 목으로 쓰죠? 목은 뭡니까? 뭐 교육도 되고 자, 이게 건축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의류, 뭐 섬유, 곡직의 성질을 가진 것. 자, 이런 것을 하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답이 그냥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해지는 거. 이미 일주로 딱 규정 지어지면서 내 팔자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제 그러한 걸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일주가 이제 금을 채로 쳤는데 네네. 금이잖아요. 컴퓨터 이제 금인데 네네. 관련 중에도 오래 썼었어요. 컴퓨터라는 것은 뭔가 정보의 저장. 아니, 그게 이제 화의 기운을 보기도 하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게 꼭 금으로 이제 보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를 넣고 빼고 해서 좌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간섭을 할 때, 이때 이제 보통 컴퓨터가 될 확률이 많아요. 네. 아니면은 사라든지 오도 있었고 뭐 술, 뭐 이런 식으로 미는 좀 잘 없더라고요. 보통 이런 계통이 뭐 컴퓨터가 많죠. 정보를 넣었다 뺐다. 정보의 데이터량이 작아졌다 많아졌다.
하나 있을 때도 관련이 지어져서 쓸 때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 대원에서 사정 들어왔다. 네네. 그건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모양새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꼭 그걸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야, 그러니까 뭔가 오행만 배워도 뭔가 고정 영역이 생겨서 뭔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캐치해낼 수 있구나. 자, 앞에 배운 음양하고 오행하고 그대로 짝론하고 상극론하고 다 연관이 되죠. 자, 이러니까 노땅론법으로 그냥 5,000원 받고 가만히 앉아서 봐주는 겁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진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되면 배워요. 그럼 정말 노땅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막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일주가 하나 오행적으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재화관과 식상이 정해져서 그걸 갖다가 내가 관련 지어서 직업으로 삼구나 하는 것까지 오행으로서도 확장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신살이라든지 육친이라든지 격용이라든지 다른 관법들이 더 플러스 되어져야지만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음양 오행만 가지고도 대충 두리뭉실하게는 봐지는구나.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행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행을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21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정신없죠?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